지금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48시간. 중국 항공모함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블랙박스를 들고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전 세계를 뒤흔든 명령 거부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사할 수 없습니다. 저 신호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그를 구조했고 한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언론이 서울로 몰렸습니다. CNN은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습니다. 스루 파운드 세이프인 서울 진실이 서울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무기를 따르는 자가 강한가, 아니면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강한가. 그날 한 조종사의 결심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휴게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작지만 위대한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눈물, 또 누군가의 희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항공모함 소속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게 제 임무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브리핑을 받고 하루 평균 2시간씩 하늘을 납니다. 적기를 요격하고 영해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공격 명령도 수행하죠. 8년간 단 한 번도 명령을 거부한 적 없었어요. 리젠 35살. 중국 해군 항공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종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은 오전 10시였어요. 동중국해 상공, 고도 8,000m였죠. 통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시야도 완벽했어요. F-15J 편대 3대가 표적 추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2편대 리더였죠. 제2편대 레이더 확인. 미확인 신호 포착. 관제탑의 음성이 헤드셋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즉시 레이더 스크린을 확인했습니다. 타겟 확인했습니다. 방위 95, 거리 42km요. 접근 후 식별하라. 오늘 훈련은 실전 대응 시나리오다. 실전 대응?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을 돌렸어요. 엔진 출력을 높이고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죠. 30km, 20km, 10km.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레이더 패턴이 군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렸고 고도도 해수면 가까이였죠. 유관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저는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길이 15m 정도의 목선이었죠. 갑판엔 노란 비옷을 입은 어부 5명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관제, 타겟은 민간 어선입니다. 반복합니다. 민간 어선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확인했다. 해당 선박은 정보부 감시 대상이다. 감시 대상이요? 어제 대만 해협에서 우리 함정을 촬영한 첩보 선박으로 추정된다. 위장 어선이야. 저는 다시 어선을 봤어요. 평범한 어선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보이지 않았죠. 관제, 육안으로는 일반 어선 같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선체 아래 촬영 장비가 있을 것이다. 경고 사격을 실시하라. 경고 사격이요? 기수 기총으로 20발. 선수 50m 전방 해상에 발사하라. 손이 떨렸어요. 경고 사격이라고는 하지만 저 가까운 거리에서 20발을 쏘면 파편이 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죠. 관제 확실합니까?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라. 이건 국가 안보 사안이다. 저는 무장 스위치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그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카메라도 장비도 보이지 않았죠. 관제, 저건 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리젠 중위, 명령을 따르라. 마지막 경고다.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발사할 수 없어요. 통신이 끊겼습니다. 10초간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다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한다. 즉시 기지로 귀환하라. 저는 한 바퀴 선회하며 어선을 다시 봤습니다. 어부들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죠. 저들이 첩보원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항모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저들이 정말 일반 어부라면 제가 명령을 따랐다면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한 거잖아요. 착륙 후 저는 즉시 헌병 2명에게 양팔을 붙잡혔습니다. 지휘관실로 끌려갔죠. 문이 열리자 펑웨이 제독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항모 전단 사령관이었습니다. 리젠 중위, 명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제독님, 저 신호는 명백히 민간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명령은 명령이야. 그렇다면 왜 민간, 어선의 경고 사격을 명령하신 겁니까? 정말 첩보 선박이었습니까? 펑웨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정보부 판단이다. 내 임무는 따르는 것뿐이지.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요. 무고한 사람들이. 닥쳐라. 펑웨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군인은 의심하는 게 아니야. 수행하는 거다. 내일 아침 조사가 시작된다. 그 전까지 독방에 있어. 저는 끌려나갔어요. 좁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죠. 이 명령은 잘못됐고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블랙박스? 조종석의 모든 음성과 데이터가 담긴 장치. 그게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새벽 탈출하기로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어요. 경비 교대 시간이었죠. 독방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습니다. 경비병 한 명이 하품을 하며 지나갔어요. 교대조가 오기까지 15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이었죠. 저는 침대 프레임을 분해해 숨겨둔 철사를 꺼냈습니다. 어제 저녁 배식 때 슬쩍 한 거예요. 자물쇠에 철사를 집어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죠. 찰칵!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경납고까지는 3개층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계단실에 도착했을 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재빨리 배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정비병 2명이 지나갔어요. 밤샘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 같았죠. 오늘 아침 군사재판 있다며? 조종사가 명령 거부했다는데. 리젠 중이 말이지? 8년 경력인데 왜 그랬을까? 글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들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2층, 1층을 지나 마침내 경납고 층에 도착했어요. 경납고 입구엔 경비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고 있었죠. 저는 반대편 비상구로 돌아갔어요. 정비 통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전투기를 찾았어요. 꼬리번호 216. 8년간 함께한 기체였죠. 조종석에 올라 블랙박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계기판 뒤쪽, 방화벽 안쪽에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장치였죠. 저는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나사 6개를 풀고 패널을 제거했어요. 블랙박스가 보였죠. 연결된 케이블 3개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비 책임자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죠. 리젠 중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블랙박스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 캐노피를 닫았어요. 이봐, 당장 내려와. 하지만 저는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미쳤어. 허가도 없이 시동을 걸면 어떡해? 정비 책임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미 캐노피는 잠겼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켜졌어요. 계기판에 불빛이 하나둘 들어왔죠. 연료는 80%, 비행시간 약 2시간 30분이었습니다. 경납고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비상등이 붉게 깜빡였죠. 경비병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풀었어요. 전투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경납고 출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멈춰. 즉시 엔진을 꺼. 확성기에서 고함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행 갑판으로 올라갔죠. 새벽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바람은 초속 12m, 이륙하기 좋은 조건이었죠. 관제탑에서 무전이 쏟아졌습니다. 제2편대 리젠, 즉시 시동을 끄고 항복하라. 반복한다. 즉시 시동을 끄라. 저는 무전기를 껐어요. 그리고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갑판엔 헌병들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쏘지는 못할 겁니다. 전투기는 너무 비싼 자산이니까요. 저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엔진이 포효하며 출력을 냈습니다. 기체가 앞으로 튀어나갔죠. 50m, 100m, 150m.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200m 지점에서 기술을 들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항모 갑판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남쪽을 향해 기술을 틀었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켰어요.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리젠, 귀환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관대하게 처리하겠다. 펑웨이 제독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독님, 저는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양심을 따랐을 뿐이에요. 양심. 군인에게 양심이 무슨 소용이야? 그렇다면 군인은 기계입니까? 사람을 죽이라면 죽여야 하나요? 네가 뭘 안다고? 저는 압니다. 그 어선이 첩보 선박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저 훈련용 표적이 필요했던 거겠죠.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펑웨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끝까지 쫓을 것이다. 그러십시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완전히 껐어요. 그리고 고도를 낮췄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 가까이 비행했죠. 30분 후 추적기 2대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거리 80km,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 0.9까지 올렸죠. 하지만 연료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이 속도로는 한국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제주의 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해까지 60km였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가 20%를 가리켰습니다. 추적기가 40km까지 접근했어요.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죠. 라곤. 회피 기동 필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 제3의 선택이 있었어요. 저는 사출 레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겼죠. 캐노피가 폭발하며 튀어나갔어요. 순간적인 충격과 함께 저는 하늘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졌죠. 전투기는 무인 상태로 계속 남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30초 후 미사일에 맞아 폭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래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물에 빠진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1월의 동중국해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방수팩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잃으니 목숨을 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국 방향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대령은 그날 아침 7시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해상에서 조난 신호 포착. 위치는 제주도 남방 35해리입니다. 신호 종류는 항공 비상 신호입니다. 전투기 조종 사용 발신기로 추정되어 한도윤은 즉시 구조대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링스 헬기 2대가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륙했죠. 남해 상공을 가로질러 25분을 날았어요. 신호 포착. 방위 175, 거리 6해리.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한도윤은 쌍안경으로 바다를 살폈어요. 파도 사이에서 주황색 구명조끼가 보였죠. 생존자 발견. 하강 준비. 헬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파도 높이가 3m는 됐죠. 구조대원 2명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생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비행 슈트를 입고 있었죠. 의식은 있었지만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확보 완료. 인양 시작합니다. 로프가 감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생존자가 끌어올려졌죠. 헬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한도윤은 그의 슈트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해군 마크가 선명했어요. 계급장은 중이었죠. 중국 조종사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체온증 증상이었죠. 담요 가져와. 체온 올려야 해. 구조대원들이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한도윤은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마시십시오. 남자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슈트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뭔가를 꺼냈죠. 검은색 방수팩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한도윤은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봤죠. 블랙박스? 지켜주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기절했어요. 한도윤은 그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즉시 기지로 복귀. 의무대 대기시켜. 헬기가 방향을 틀었어요. 20분 후 제주 해군기지에 착륙했죠. 의무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저체온증 환자야. 생존자는 들것에 실려 의무실로 옮겨졌어요. 한도윤은 블랙박스를 들고 작전실로 향했죠. 즉시 상부에 보고합니다. 중국 조종사 구조. 블랙박스 확보. 30분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존자 신원 확인됐나? 아직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블랙박스는 확보했습니다. 분석 요청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지시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언론 통제. 일체 비공개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명령이다. 외교부와 협의 중이야. 그 전까진 함구하라.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도윤은 블랙박스를 내려다봤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2시간 후 생존자가 깨어났습니다. 한도윤은 의무실로 찾아갔어요. 정신이 드십니까?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여긴 어디입니까? 제주 해군기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구조했어요. 한국이군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리젠입니다. 중국 해군 항공대 중이요. 한도윤 대령입니다. 당신을 구조한 사람이죠. 리젠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블랙박스는요? 제가 가져온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공개는 언제 하실 겁니까? 한도윤은 답하기 곤란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게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리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검토요?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중국과의 관계를 숨기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리젠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비틀거렸지만 한도윤의 팔을 붙잡았죠. 대령님, 전 목숨 걸고 이걸 가져왔어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권한 밖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권한입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입니다.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그들이 결정하죠. 언제까지요? 모릅니다. 며칠이 될 수도, 몇 주가 될 수도 있어요. 리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끝입니까? 한도윤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살려는 드리겠지만 세상엔 말하지 마시오. 그게 제가 받은 명령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리제는 서울로 이송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정보사령부 취조를 받기 위해서였죠. 한도윤이 그를 호송했어요. 제주공항 군용 터미널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망명 사유, 블랙박스 내용 등을요. 그리고 나선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군용 터미널은 한산했죠. 하지만 입구 근처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외국인이었어요. 동양인이었지만 옷차림이 달랐죠. 프레스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리제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죠. 저 사람이 기자라는 걸요. 저기요. 리젠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한도윤이 그를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온 조종사입니다. 블랙박스를 가져왔어요. 카메라를 든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민간인 공격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한도윤이 리젠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카메라 남자는 이미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죠. 이봐요, 촬영 금지입니다. 한도윤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뒤로 물러나며 계속 찍었습니다. 시큐리티, 여기 불법 촬영자 있습니다. 경비병 2명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터미널 밖으로 나가고 있었죠. 한도윤은 리젠을 끌고 전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이제 더 복잡해졌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회였어요. 기회요? 네. 세상이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났죠. 그날 저녁 카메라를 든 남자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기자가 아니었어요. CNN 서울 지국 프로듀서 보조였죠. 하지만 그가 찍은 사진과 들은 내용은 곧 제임스 박 특파원에게 전달됐습니다. 중국 조종사, 블랙박스, 민간인 공격 거부. 제임스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중국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선명했죠. 이거 진짜일까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공항에서요. 제임스는 즉시 취재팀을 소집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죠.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특종이었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실 오후 3시였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이 모였죠.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현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중국 해군 항공대 리젠 중위, 현재 서울 국군병원 보호 중입니다. 블랙박스 확보 완료했어요. 내용은 확인했습니까? 예. 민간 어선에 대한 경고 사격 명령과 조종사의 거부 대화가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안보실장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동중국해 상공 훈련 중 관제탑이 민간 어선을 표적으로 경고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리젠 중위는 이를 3차례 거부했고요. 이유는 뭡니까? 왜 민간 어선의 사격 명령을? 국정원장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정보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실전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을 가상 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여요.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중국의 민간인 표적 훈련이 증명되는 거니까요.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 매우 곤란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이에요.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숨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숨기자는 게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죠. 시기를 조율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중이에요.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논의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겁니까? 최소 6개월.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요. 국방부 장관이 반발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동안 조종사는 어떻게 하고요? 조용히 제3국 망명을 추진합니다. 스위스나 캐나다가 적당하겠죠. 블랙박스는요? 국방부 기밀 금고에 보관합니다.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안보실장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개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침묵했죠. 반대 의견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이건 도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진실을 가져왔어요. 그걸 외면하는 게 옳습니까? 장관님,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해요. 외교부 장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작년 중국 관광객 200만 명, 관광 수입 50억 달러입니다. 사드 배치 때처럼 보복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협박입니다. 아니요, 현실입니다. 회의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찬반 논쟁이 이어졌죠.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합니다. 언론 통제 강화, 외신 접촉 차단, 블랙박스는 국방부 1급 기밀로 분류. 안보실장이 선언했어요. 조종사는 신변 보호 유지. 하지만 외부 연락 전면 금지. 제3국 망명 협의 시작. 국방부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죠. 복도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죠. 그날 저녁 6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제주 해상조난 구조 관련 보도 자제 협조 요청.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에게 전달됐죠. 내용은 간단했어요. 외교적 민감 사안. 보도 시 한중 관계 악화 우려. 정부 공식 발표 전까지 자제 바람.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침묵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 곳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CNN 서울 지국. 제임스 박 특파원은 취재팀을 모았습니다. 확인된 정보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주 해상에서 중국 조종사 구조. 둘째, 블랙박스 소지. 셋째, 민간인 공격 거부. 출처는 확실합니까? 공항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한국 정부 반응은 완전 함구예요. 국방부, 외교부 모두 노코멘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제임스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맡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해요. 중국 측 반응을 확인하죠. 어떻게요? 베이징 지국에 연락합니다. 동중국해에서 전투기 실종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취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후 베이징에서 답이 왔습니다. 사흘 전 중국 국방부가 짧은 공지를 냈습니다. 훈련 중 전투기 일대 실종, 조종사 수색 중이라고요. 시기가 맞네요. 그리고 하나 더. 어제부터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비공식 압박을 넣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내용은 조종사 송환 요구입니다. 제임스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본사에 보고합니다. 단독 보도 준비하죠. 한국 정부 반발은요? 우린 미국 언론입니다. 한국 정부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음 날 오전 CNN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고 어헤드. 단독 보도 진행하라. 제임스는 헤드라인을 작성했어요. 차이니즈 파일럿 디펙츠 투 사우스 코리어 위드 블랙 바크스 에버던스. 오후 3시 뉴스룸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영상 자료는 공항 사진, 중국 국방부 공지문, 한국 해군기지 외부 촬영본 있습니다. 음성은 직접 인터뷰는 없지만 목격자 증언 확보했어요.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6시 송출하죠. 제임스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브레이킹 뉴즈 프롬 솔. 중국 항공모함 소속 조종사가 블랙박스를 들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태프들이 조명과 각도를 조정했어요. 이 시간 후 실제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그 시각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침묵의 벽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요.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정각. CNN 인터내셔널 뉴스가 시작됐어요. 메인 앵커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구지부닝. 오늘 특종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제임스 박 특파원이 서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브레이킹 뉴즈 프롬 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대 소속 조종사가 블랙박스를 들고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전환됐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 조종사는 민간 어선에 대한 공격 명령을 거부하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리젠의 사진이 떴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찍힌 것이었죠. CNN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조종사는 동중국해 훈련 중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한 사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어요. 다시 제임스의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 3일 전 중국 국방부는 훈련 중 전투기 일대가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난자 한 명을 구조했죠. 제주 해군기지 영상이 나왔어요. 목격자들은 중국 군복을 입은 남자가 공항으로 이송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공항 사진이 나타났죠. 리젠이 한도윤에게 호송되는 장면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종사가 블랙박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민간 어선 대상 공격 명령과 조종사의 거부 대화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앵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적 부담을 우려해 이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논평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응답하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30분 후 일본 NHK가 같은 뉴스를 보도했어요. 1시간 후 BBC도 합류했습니다. 로이터, AFP, 알자지라가 뒤를 이었죠. 오후 8시 트위터가 폭발했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민간인을 표적 삼았다고? 한국은 왜 숨기려 했지? 블랙박스 공개해야 한다. 한국 시각 오후 9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안보실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CNN이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제주공항에서 조종사가 직접 외쳤습니다. 카메라 든 사람을 보고요.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BBC, NHK, 로이터, 심지어 중국 CCTV까지요. 외교부 장관이 태블릿을 들었죠. CCTV는 다른 각도로 보도하고 있어요. 배신자 조종사가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부인하면 신뢰만 잃죠. 안보실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외교부 성명 준비하십시오. 사실 확인하지만 조종사 보호와 블랙박스 분석 중이라고 하세요. 그날 밤 10시 청와대 브리핑룸이 열렸어요. 외신 기자 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3일 전 우리 해군은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조난자 1명을 구조했습니다. 신원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항공대 소속 리젠 중위로 확인됐어요. 리젠 중위는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송환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질문이 폭주했어요. 대변인은 10분 만에 브리핑룸을 빠져나갔죠. 같은 시각 서울 국군병원 격리병동. 리젠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알려졌군요. 이제 세상이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죠.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신문 일면은 같은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리젠이 한도윤에게 호송되는 장면이었죠. 트루스 파운드 세이프 인솔 CNN, 차이니즈 파일럿츠 브레이브 이스케이프 BBC, 베이징 디멘즈 리턴 로이터, SEOULS 디플로매틱 딜레머 뉴욕타임스. 48시간 만에 작은 블랙박스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리젠은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CNN 화면엔 자신의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중국 외교부 한국의 조종사 즉각 송환 요구. 한국 정부 입장 정리 중. 화면이 전환됐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젠은 군 기밀을 절취한 범죄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송환해야 해요. 블랙박스 내용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고요. 리젠은 TV를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죠. 문이 열렸어요. 외교부 관계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리젠 씨,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중단해요. 뭐라고요?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3국 망명을 권고하죠. 외교부 관계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스위스 망명 신청서입니다. 오늘 밤 전용기로 출국합니다. 리젠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그때 한도윤이 들어왔죠. 대령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한도윤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대령, 명령 위반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막아섰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그를 밀어냈죠. 옳지 않은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어요. 경비병들을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의 차가 보였어요. 타십시오. 프레스센터로 갑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출구 게이트를 돌파하며 병원을 빠져나갔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령님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당신을 구조한 게 저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야죠. 15분 후 프레스센터가 보였습니다. 입구에 경찰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건물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후문으로 가십시오. 3층 국제회의실에 외신 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전 경찰을 막을게요. 리제는 차에서 내렸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리제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에 국제회의실 문이 보였어요. 리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 외신 기자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리젠을 바라봤죠.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중국 조종사 아닙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리제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리젠에게 다가왔죠. 잠깐만요.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제임스 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어요. 리젠 중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격리 상태였다고 들었는데요. 도와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자를 가리켰죠. 앉으십시오.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리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30개가 넘는 카메라가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해군 항공대 리젠 중위입니다. 3일 전 저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동중국해 훈련 중이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 어선이 포착됐죠. 그런데 관제탑이 경고 사격을 명령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명백히 민간 어선이었어요. 어부 5명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관제탑은 첩보 선박이라며 기수기총으로 20발을 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했습니다. 3번이나요. 저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위협도 가하지 않았어요. 사람입니다. 쏠 수 없었죠. 리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착륙 후 즉시 체포됐습니다. 명령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이건 기록돼야 한다고요. 블랙박스를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 정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면 돼요. 한국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말하겠어요. 리제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관제, 타겟은 민간 어선입니다. 반복합니다. 민간 어선이에요. 확인했다. 경고 사격을 실시하라. 기수 기총으로 20발. 관제, 확실합니까?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라.
관제, 저건 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발사할 수 없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간주한다. 즉시 기지로 귀환하라. 리제는 눈을 떴습니다. 이게 제가 들은 대화의 전부입니다. 블랙박스에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으로 왔습니까? 한국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진실을 존중할 거라 믿었어요. 제임스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리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침묵은 진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부들은 외교 관계를 우선시했죠. 하지만 세상이 해냈어요. CNN, BBC, NHK,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진실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6명이 들어왔죠. 리젠 씨, 함께 가시죠. 기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떤 혐의로 연행하는 겁니까? 불법 체류 및 격리 위반입니다. 리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가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요. 블랙박스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게 제 유일한 부탁입니다. 경찰이 리젠을 끌고 나갔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그를 찍고 있었죠. 30분 후 리젠의 기자회견 영상이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어요. 중국 조종사 직접 증언, 민간인 공격 명령 거부 상세히 밝혀 BBC가 뒤를 이었습니다. He didn't run to Korea. 트루스 디드. 1시간 후 트위터가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RELEASETHEBLACKBOX 해시태그 TRUTHCANTBEHIDDEN 해시태그 STAEDWITHLIJEN 청와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에 다운됐어요. 청원이 수천 개 올라왔죠. 블랙박스를 공개하라. 리젠을 보호하라. 그날 밤 9시 청와대는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전 세계가 블랙박스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더 강경해졌습니다. 경제 보복을 통보했어요. 국정원장이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여론도 변했습니다. 80%가 블랙박스 공개를 지지해요. 안보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공개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요. 어떻게요? 국방부 홈페이지에 음성 파일을 올립니다. 보도자료 한 장과 함께요. 소란 피우지 말고 담담하게 처리하죠. 중국 반발은요? 감수해야죠.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숨기면 신뢰만 잃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방부 홈페이지에 조용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제주 해상 구조 관련 블랙박스 음성 기록. 10분짜리 음성 파일 하나와 2페이지 문서였죠. 본 자료는 11월 7일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구조된 중국 해군 항공대 리젠 중위가 소지한 블랙박스 음성 기록입니다. 투명성과 진실 공개 원칙에 따라 전문을 공개합니다. CNN이 10분 만에 이를 발견했어요. 브레이킹, 한국 국방부 블랙박스 음성 정격 공개. 전 세계 언론이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관제, 타겟은 민간 어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을 분석 기사로 실었어요.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 없음. 중국군의 민간인 표적 훈련 사실상 입증. BBC는 국제법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조사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유엔 인권이사회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미 전 세계에 퍼진 뒤였죠. 이틀 후 한국 정부는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리젠 중위의 망명 신청을 승인합니다. 정치적 난민 지위를 부여하며 신변 보호를 제공합니다. 화려한 기자회견도 정치적 수사도 없었어요. 단 3줄짜리 보도 자료였죠.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리젠은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이송됐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한도윤이 찾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요. 한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당신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직 3개월입니다. 명령 위반이라서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3개월 후엔 복직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봤어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3개월 후 서울 용산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리젠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2월의 따뜻한 햇살로 바뀌어 있었어요. TV를 켰습니다.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3개월 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중국 조종사 망명 사건, 그 후속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어제 중국의 군사훈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한 훈련이 실제로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리젠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서울 프레스센터였죠. 한편 리젠 중위를 구조하고 도왔던 한도윤 대령이 오늘 복직했습니다. 한도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대령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전혀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젠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복직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한도윤이었죠. 네, 됩니다. 한강공원 어떻습니까? 6시예요. 리젠은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으로 향했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경호원이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혼자 다닐 수 있었죠.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령님, 오셨군요. 앉으십시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한도윤이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였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죠. 솔 웨어 트루스 파운드 레퓨지 서울. 진실이 피난처를 찾은 곳. 리젠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3개월 전 한 조종사가 블랙박스를 들고 한국으로 왔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진실이 갈 곳을 찾은 것이었다. 처음엔 침묵했지만 세계가 움직였다. 결국 한국은 진실을 선택했다. 리젠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과찬이네요. 처음엔 저를 버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지켜줬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분간은 여기 머물 겁니다. 대학원에 진학할까 생각 중이에요. 국제법을요. 언젠가는 저처럼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훌륭하군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요. 반포대교에 무지개 분수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7가지 색으로 빛나며 강으로 쏟아졌죠. 아름답네요. 이 도시가 좋아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집 같아요. 그렇다면 잘 됐네요. 당신은 이제 이곳 사람입니다. 그날 밤 CNN은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48 hours that changed everything. 앵커가 말했어요. 3개월 전 한 조종사가 진실을 들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향한 거였죠. 오늘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진실이 살아남은 곳이에요. 리제는 한국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진실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트루스 파운드 세이프 인솔. 리제는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중국해 상공에서 찍은 것이었죠. 잘 가, 옛날에 나. 리제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를 펼쳤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퍼진다고요. 숨기려는 자보다 믿으려는 세상이 더 많다고요. 그리고 서울은 그 진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됐다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